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방 분야 이제 진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적어봤어요. 적어봤고, 제가 여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다 안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는 저번에 이제 소방 쪽에 좀 업무 분야 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얼굴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칠판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제 얼굴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칠판이 위로 좀 올라가 있어야지 제가 얼굴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안 나옵니다. 음, 이제 소방 분야는 일단은 그 전기 기계처럼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설명 들으시다 보면 좀 알 거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전기 분야 이제 진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를 또 같이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일단 제가 크게 한번 나눠봤어요. 소방은 시설 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 소방업 중에서 소방 이제 시설업, 그다음에 소방 공사 설계를 하는 업이 있고, 그다음에 EPC 공사에서는 이제 소방 전기랑 소방 기계가 나눠져요. 실제 부서에서. 그래서 소방 전기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주로 담당을 합니다. 뭐 전기 전원 넣는 건 다 전기에서 해요. 하고 이제 이런 거 발주낼 때 묶어서 낼 적에는 전기 분야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줄여서 이제 자탐 설비라고 하는데, 자탐 설비는 보통 그 전기회사 합니다. EPC사에서는 EPC사에서는 전기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감지기, 뭐 수신기, 뭐 중계기, 비상속보 설비, 뭐 비상전원, 뭐 이런 것들 와이어링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전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 기계가 있어요. 소방 기계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EP사에서 이제 그 HVAC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제 소방 기계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 그냥 기계에서 일부 사람이 소방 기계를 그 소방 설비 기계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소방 전기와 기계를 한 번에 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쪼개놨냐? 이거 업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방 기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스프링쿨러, 제연 설비, 방화 셔터, 청정 소화약제, HFC 뭐 23, 뭐 125,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화전, 뭐 그다음에 살수 설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 쪽에서 이제 주로 담당을 합니다. 또는 HVAC, 우리가 이제 줄여서 HVAC이라고 하죠. 히팅, 벤터레이팅, 에어 컨디셔너의 줄임말이죠. 그렇게 담당하고, 건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좁은 데는 그 전기 시공 엔지니어가 소방 전기와 기계를 직발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EPC사처럼 구분을 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재 진단 평가는, 이게 보험사에 건물을 짓고 나면은 소방 설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외국계 보험사, 재보험사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통 하는 경우인데, 저는 이거를 제가 아시는, 이제 소방 쪽에 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소방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외국의 재보험사에서 이제 미국의 소방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채용을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평가 등급을 매겨가지고, 등급이 낮게 되면 화재 보험을 비싸게 때리는 거고, 그 뭐 설비가 잘 돼 있으면은 이제 좀 적게 때리는 거고, 이런 거 보고서를 써주는 일들도 해요. 그 다음에 화재 진단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 뭐 발전사나 아니 이런 데 이렇게 소방 컨설팅을 막 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쪽에 이제 취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소방 공무원으로 이게 진출을 하실 수 있죠.
뭐 소방 공무원으로 가시면 좋긴 하죠. 거기도 보통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지역마다 이제 그 우리가 뭐 서울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있는 것처럼 평택시에는 평택 그 소방 그 큰 소방서가 있고 그 지역에 센터가 있어요. 소방서가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방 필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관할 법규상 관할 소방서에 그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소방 그 뭐 예를 들어서 소방 그 천안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근접해 있는 그 센터 소방 센터에 이제 소방 센터에서 이제 점검을 나오고 부분 필증이 나오던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위험물 기능장이나 뭐 소방시설 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만 전문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방도 정기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물론 소방공무원이 주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요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여기 옆에 보면 건물이랑 공장이라고 적어놨어요. 공장은 뭐 파워 플랜트, 그 다음에 케미컬 플랜트, 인더스트리얼 플랜트. 그러니까 발전 플랜트, 소방 화공 플랜트, 그 다음에 산업 플랜트 모두 다 플랜트 공장에도 그 자체 직원으로 소방 이제 직원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뽑고요. 그다음 우리 그 서울 같은 이렇게 높은 건물들 아니면 빌딩들, 아파트들 여기 보면 이게 둘 다 똑같아요. 기능은 이게죠. 소방 안전관리자죠. 예전에는 저기 그 방화 안전관리자라고 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자에는 이제 그 소방 대상물에 따라서 제가 다 올려놨어요. 현장을 말하다 보면은 제가 그 소방 관련된 그 소방 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선임 기준을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대상물은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어요. 일단 얘는 아무나 개나 소나 막말로 아무나 선임 가능해요. 교육만 받아도 되고 그 웬만한 자격증 있으면 다 되고 얘도 웬만하면 교육만 받고 하면은 돼요. 이제 시험을 봐야 되겠죠, 물론. 근데 1급이나 특급은 소방시설관리사, 그 다음에 기술사, 소방기술사, 그 다음에 소방설비, 기계나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1급이나 특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2급에서 경력을 쌓아갖고 시험을 보고 1급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1급에서 특급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승급 교육만 이제 소방 경력만 가지고 있어도 소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방 경력만 있어도 이렇게 1급서부터 특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은 이제 그 2급은 다 가능하겠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소방은 선임 관련돼서는 뭐 소방 그 전기 같은 경우는 그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나 전압과 그다음에 용량을 가지고서 이게 나눠놨어요. 근데 소방 같은 경우는 그 소방 뭐 산업 기사든 소방 설비 기사든 경력에 대한 갭만 줘놨지 모두 다 선임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 요건 좀 지울게요. 됐고 그 다음에 소방업은 제가 또 현장을 말하되 소방시설업이랑 뭐 그 소방 관련된 그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소방시설업의 대표적인 자격증은 소방설비, 소방시설관리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방기사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소방기술사. 기술사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또 있겠죠. 요것도 소방기사들. 이게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영역과
소방 이제 설계나 뭐 이런 것들하는 업무 영역이 좀 나눠져 있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소방 공사랑 설계를 같이 써놨긴 했지만은 그 이게 뭐냐면 소방시설업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자체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방시설업을 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정기 점검을 받아도 돼요. 그러면 업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 공장이잖아요, 공장. 뭐 화공 플랜트를 하고 있는 뭐 큰 공장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산업플랜트 같은 삼성전자나 GS 칼텍스나 SK 에너지 같은 정유화학 플랜트 이런 데 공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지만 자기네들이 자체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위탁 그 용역 계약을 줘요. 용역 계약을 주고 얘네들이 이제 용역 계약을 주고 얘네들이 이제 와서 그 건물의 플랜트들을 다 이제 소방 뭐 이렇게 그 온도도 이게 감지기 작동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구역이 잘 나눠서 잘 감시가 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방화 셔터 작동되는 것도 보고 뭐 등등등 소방 시설물을 모두 다 확인해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도 알람 밸브까지 충진이 되는지도 보고 실제 테스트도 할 수도 있어요. 일부 구역을 나눠 세퍼레이션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요. 물론 여기 건물도 큰 건물 여기도 소방시설 업체 이렇게 그 소방 점검을 용역을 줄 수 있어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데는 또 용역을 줍니다. 뭐 1000세대나 이상 막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돼 있는데 이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은 여기 그 다음에 이 보고서들이 대부분 소방서로 가요. 소방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방서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심플한 것 같아도 양이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소방점검을 몇 번 저도 받아봤었는데 올 때마다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건물이 적으면 여기 끝나고 또 다른 데 또 하고 막 계속 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에 또 소방사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잘 형성해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소방공사 설계업도 여기 소방사랑도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소방시설업 얘네들보다는 덜하죠. 왜냐면 얘네들은 그 공사해 놓고 도면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인허가까지만 끝나면은 사실 끝나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빠졌는데 여기 여기에 보통 감리까지도 같이 해요. 감리. 그래서 소방 감리까지도 같이 해요. 설계하는 회사가 대부분 소방 감리도 가지고 있어요. 비상주든 상주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준공되고 나서 소방 필증 받을 때까지만 여기 하는 거고 그 이후는 소방 시설업에서 다 담당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사를 하고 나서 소방 관련된 공사를 하고 나서 다 넘겨줄 거잖아요. 그죠? 그 건물주한테 아니면 공장주한테 넘겨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관리하고 정기점검은 소방시설업 하는 애들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론을 보면은 건물 준공이 나서 소방 필증을 받으면 얘네들은 그 업무가 끝나요. 사실 감리도 업무가 끝나고 물론 이제 그 화재가 났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감리 책임도 있고 설계 책임도 있고 뭐 이러겠죠. 공사 책임도 따르겠죠. 하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모든 거는 다 이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전기공학을 나오신 분들은 전기 분야 소방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또 기계 쪽 나오신 분들이나 뭐 건축 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소방 기계를 또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소방 분야 전공하신 분들도 또 소방 자격 기계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설업을 가든 소방 공사 설계업을 가더라도 소방 기계 전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감리도 마찬가지예요. 감리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 플랜트 감리를 해요. 근데 전기 따로 기계 따로 뽑으면은 2명이 필요한데 둘 다 가지고 있으면 1명만 뽑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따시더라도 소방설비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소방 자격증만큼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따나 소방설비 기사를 따나 사실 경력에 대한 그 갭만 있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 어떤 걸 따셔도 돼요. 하지만 뭐 전기처럼 과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소방기계나 소방전기 산업기사나 소방전기 기사나 사실 과목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순수. 그러니까 따실 거면 아예 기사를 따시는 게 제일 좋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산업기사 따시면 돼요. 그리고 감리까지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방기계 전기 다 가지고 계시면 되고 안전관리만 그냥 저 건물 여기 안전관리만 하겠다 그러면 소방기계든 전기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도 사장이 뽑을 적에 소방기계랑 전기 가지고 있는 사람 뽑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직원을 뽑을 적에. 그죠? 이피사 같은 경우는 소방 관련된 과가 따로 있지가 않아요. 건설도 그렇고. 그냥 전기에서 하든 기계에서 하든 뭐 이래요. 보통 이피사들 보면은 대부분 전기 공정 있고 기계 공정 있고 배관 공정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공정이 건축 공정 있고 토목 공정이 있지만 소방 공정을 따로 있진 않아요. 소방은. 그래갖고 인력도 적고 되게 소외를 많이 받아요. 사실 전기도 소외를 받지만 전기보다 더 심한 데가 소방이에요. 소방.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한 관여를 별로 안 하죠. 사람들이. 그죠?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건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 안 되면 죽죠. 그죠? 소방 때문에 준공 안 되봐요. 그러면 여기 소방 기술자 끌려가서 또 욕 한 바가지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뭐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 소방 공무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소방 공무원도 여기 소방 안전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불을 끄는 사람이 있고, 응급구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소방, 이제, 이제 그 정유소나 아니면 주유소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점검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고, 제가 보시기에는 소방은 소방은 여기 포지션보다는 여기 포지션이 더 커요. 그 말은 여기가 회사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전기는 아무데나 가도 많이 있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업 이런 데가 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 들어가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기 때문에 나가야지 뽑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사 금액도 막 큰 거, 소방이 뭐 파이어 파이팅 해봤자 자탄 소비를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변압기 330MV 330MV 한 대 살 돈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적어요, 포션이. 그리고 EPC사와 건설사와 연계가 많이 돼 있는 회사는 아까 전에 소방업 중에 시설관리업은 여기랑 연관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EP사와 건설사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건 여기에요, 여기. 소방공사 설계. 요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소방 전기 설계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하도를 줘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소방 설계업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물론 여기 설계가 있고도 소방 시공도 있지만 소방 시공은 기계에서 하고 기계는 파이어 파이팅 같은 거 기계에서 하고 소방 전기는 전기에서 해요, 실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기 분야증에 시공도 적고 구매도 적고 이렇게 쫙 적어놨는데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별로 없어요. 아이템도 많지도 않거든요, 소방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소방 시공은 여기 시공업체 주고 소방 설계는 여기 업체 주죠. 그래서 EP사든 건설사든 또 여기 소방업을 하는 것 중에 여기 설계업이나 공사업을 하시는 이쪽에 연관성이 더 많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면은 EP사와 건설사 있는 게 장땡이긴 합니다. 장땡이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방 제조업도 있어요.
소방 제조업으로도 갈 수 있어요. 제조업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제조업은 뭐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이런 거 풀로 만드는 데도 있고 내가 그 회사명이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큰 축으로 만드는 그 제조업서부터 막 이렇게 다 제조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풀로 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크게.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들으면 알고 거기 회사명 보면은 대부분 다 그 회사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한 달이 걸리면 또 그 회사예요, 다. 그래서 여기도 있는데 저는 뭐 여기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여기보다는 1순위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2순위. 뭐 여기 1순위하고 여기 2순위 해도 돼요. 근데 그래도 여기가 모든 걸 다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 배우기는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소방공무원도 나쁘지 않아요. 소방공무원은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일 배우기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여기랑 여기는 업무가 여러분들이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기사들이야 뭐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설 관리업으로 이게 시설 관리하는 데로 가셔도 좋고요. 근데 채용 공고가 잘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나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일 배우는 데는 여기겠죠. 여기가 진짜 일 배우는 데죠. 실제 현업을 하는 부서들이잖아요. 그죠? 얘는 설계하고 시공하는 거고 이거 한 거를 얘는 이제 점검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정답에 대한 주체는 얘고 공사 설계에 대한 책임은 여기고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예요. 웬만한 이제 대기업들 대부분 소방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잘 뽑지 않아요.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채용 공고 보면은 1순위, 2순위 아니면 여기 1순위가 되고 여기 2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여기에요. 제가 저기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대부분 다 여기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변을 좀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섭리를 가지고서 소방도 움직인다. 물론 여기에 이제 소방 제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수나 뭐 공고 이런데 기능대 이런데 교수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뭐 직업학교 그 강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가 똑똑하면은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피사 가면은 해외 건설 하는데 가서 또 이렇게 소방 해외의 NFPA 기준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좋은 거죠. 이상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어요. 소방 분야. 이거 하면 또 가스 분야 해달라고 그럴 거나요? 그 대신 이피사에서는 마지막 정리하면은 이피사에서는 소방 포션이 그렇게 크진 않다. 아주 적다. 근데 주가 다 여기다. 그다음 화재 진단도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들어간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감리. 소방감리는 뭐 소방감리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감리 괜찮은 것 같아요. 소방기계 전기 가지고 있어 젊은 나이에 계속 소방감리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전기를 했지만 요즘 고민스러운 게 전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전기밥을 먹고 왔는데 소방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요, 사실. 왜냐면 전기는 너무 이게 머리가 아파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네, 이상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